내리는 치료와 더불어서 을 쑥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건선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대표 원장 유승선. 네, 진료원장 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벌써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유 원장님과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는 유 원장님하고 방송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 정도요? 너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강남에서 오는 게 멀긴 하지만 항상 즐겁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정보도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가져온 질환을 생각하면 이제 떠오르는 사진을 제가 일단 먼저 가져왔어요. 혹시 구독자분들 그리고 유 원장님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조금 제가 과장한 사진을 가져오긴 했는데 뭐예요 저게? 제가 영화 안 본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영화 주인공 같긴 한데. 사실은 오래된 영화긴 한데 네, 저 사진 왜 갖고 온 거예요? 혹시 아직 증상이 감이 안 오신다면 제가 사진을 몇 개 더 볼게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뭐 캐리비안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봤는데. 피부를 잘 보세요. 피부를 보면은 뭔가 특징이 있죠. 피부가 막 굳어 있고 막 단단해져 있네요 보니까. 포인트를 이제 유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아마 눈치채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의 질환은 건선입니다. 피부가 막 두꺼워지고 막 그 딱딱해지는 그 말을 듣고 저 사진을 보니까 네, 비슷해 보이죠. 딱이네요. 이름처럼 이제 건조하고 딱딱한 병변이 피부 표면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 싶을 수 있어도 환자분이 힘드시기로는 마치 피부에 돌이나 따개비가 항상 붙어서 간지럽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는 아마 잘 표현하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선이라고 하면 피부가 보통 딱딱해지고 경계가 명확한 그런 피부 질환을 의미하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 건선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아까 보여주신 바위 같은 이미지라든가 갑옷 같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유 원장님은 또 진료하시는 입장에서 건선하면 어떤 것들 생각나세요? 제가 아직 피부를 공부하기 전에는 건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그래 뭐 좀 건조하고 조금 까칠거리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좀 많이 간지럽겠다 이런 증상 정도로 머릿속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좀 간단하게 생각한 거군요. 예를 들면 뭐 습진하면 진물이 나오는 피부병이라든지 포진하면 뭐 이렇게 물집이 잡힌 피부병 생각하는 것처럼 건선하면 그냥 뭐 건조한 피부병 이 정도로 생각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죠. 워낙 이제 피부 질환들이 뭐 습진, 포진 이런 것처럼 이름이 단순하다 보니까 건선도 그렇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건선이 그렇게 단순한 질환이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선도 내 몸을 이렇게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한 종류예요. 자가면역 질환 하면 어떤 게 있죠, 원장님? 자가면역 질환은 사실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 이런 흔하게 듣지 않는 질환들이 많잖아요. 건선은 일반적인 피부병처럼 좀 간단하지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건선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것처럼 막상 공격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피부 조직에도 이제 면역세포가 있단 말이죠. 이런 면역세포들이 피부를 공격한다기보다 일단은 전쟁 상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피부세포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은 죽는 병사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물자를 보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세포 입장에서는 뭔가를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자꾸 너네 전쟁 준비해 자꾸 피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 그거 자체가 염증이 되고 문제가 되고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건선 같은 질환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이것 때문에 딱 건선이 생겼다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면이라든지 과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결국 작용해서 아까 유 원장님이 설명하신 그 자가면역 질환의 어떤 문제를 갖추면서 건선이 가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 건선이 하루아침에 생긴다고 환자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건선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수면 위로 염증이 올라오고 문제가 생기기까지는 꽤 많은 동안의 면역의 불균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면,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게 오랜 시간 쌓여갖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보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만 봤을 때 건선을 잘 치료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원인도 단순하지 않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생기는 질환도 아니다 보니까 양방 피부과에서나 아니면 내과에서 줄 수 있는 뭐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단순한 약으로 쉽게 관리될 수 있는 질환도 아닌 거고 치료도 그만큼 단기간에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저희 병원 알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건선병원, 아토피 피부과 이런 거 검색하다 보니까 한의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 약물들로 잘 치료가 안 되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의원들이 좀 많이 연구도 되고 성과도 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자분들이 한의원 쪽으로 많이 찾으시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인 것 같습니다. 찾아볼까요? 저희 핸드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선병원 보세요. 한의원들이 뭐 대부분 있죠. 보니까는 지식인에 뭐 애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피부과랑 한의원 중에 어디를 갈지, 건선이란 질환 자체가 사람들 인식에서 한의원에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한약은 이제 양약이랑 다르게 우리 몸을 천천히 급하지 않게 달래주는 거거든요. 꼬여버린 실타래는 억지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엉켜버리는데, 이럴 때는 살살 풀어가면서 스스로 풀리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저희가 건선을 치료할 때 한의학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건선의 한자를 보면 마를 건 버짐선자를 쓰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른 버짐이 피부에 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피부가 말랐을까 생각해 보면 피부 안에 돌아다니는 혈액이 뜨거워져서 그런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 보면은 건선 발병 전에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서 몸이 항진 반응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열로 인한 항진 때문에 건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진을 어떻게 잘 케어하느냐가 건선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치료 얘기를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가시죠. 그럼 건선에 대해서 정리하면 한방적으로나 양방적으로나 항진, 과잉, 오버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조직에서 면역 반응이 좀 부실하게 과잉되었다, 허둥대고 있다. 그럼 이런 질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될까요? 가끔 친구가 이렇게 술 먹고 이러면 오버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야, 좀 오버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진정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선을 치료할 때는 혈액에 있는 염증을 갖다 진정시켜줄 수 있는 청열 약제들을 많이 써요. 글자 그대로 열을 식혀준다는 거죠. 그런데 또 친구가 오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 잘하고 있는데 오버하지 마. 그래도 면역력을 이렇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줘야 되거든요. 술 마시다가 갑자기 그래서 동시에 열을 내리는 치료, 염증을 내리는 치료와 더불어서 면역력을 쑥 끌어올려줄 수 있는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건선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한의학 쪽으로 건선을 치료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죠. 더불어서 뭐 생활관리라든가 운동관리라든가 뭐 식생활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적절히 같이 티칭을 해드리고요. 원장님, 근데 이 생활관리, 음식관리에 대해서 제가 네.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모호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이야 푹 자야 되고 운동이야 하면 좋은 것이고 먹는 거야 당연히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말이라서 치료하려고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다들 좀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 원장님 말씀대로 뭐 유튜브라든가 미디어 네, 아니면 맞아요. 뭐 잡지 같은 데에서 뭐 아토피나 건선 환자들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쭈룩쭈룩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수면이 부족한지, 운동이 부족한지, 음식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전문가의 눈이 있거든요. 환자 입장에선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눈으로 보서 당신은 수면이 문제입니다라고 콕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뭐 굳이 뭐 뻔한 얘기 들으러 갈 필요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딱 짚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병원에 와서 들으면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특히 건선 같은 피부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한의사인 제가 볼 때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위장 문제, 두 번째는 수면, 세 번째는 스트레스, 네 번째는 호르몬, 5번째는 에너지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건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건선이 생겼는지를 진단받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위장은 식사가 불규칙하다든지 식습관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얘기일 거고, 스트레스는 뭐 당연히 말 그대로 열받는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는 걸 얘기할 거고, 네. 수면 말하는 문제는 뭐 쉽게 깨고 뭐 적게 자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뭐 이렇게 면역 질환이 생긴다, 이렇게 그러면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호르몬이랑 에너지는 제가 지금 바로 감이 안 오는데요. 뭐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 유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그리고 자궁
좋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피부의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좀 나아지기도 하고 출산을 전후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또 이 피부병의 양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호르몬이란 부분을 갖다 집중해서 치료할 때 조금 더 효과가 잘 나고 다른 부분보다도 호르몬 불균형이 안 맞았을 때 이 부분을 개선시켜주면 건선 치료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또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피부병 환자분들을 보면 일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에너지를 채워주는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좀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치료를 했을 때 이분한테 보약을 썼더니 오히려 피부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약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가 고갈된 분들에게는 에너지를 채워주는 게 건선의 치료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탐정 같네요. 아 맞아요. 환자분들의 질환을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고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챙겨서 딱 집어드리는 맞아요. 굉장히 쪽집게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쪽집게 일타 강사. 아 그렇죠. 쪽집게 일타 강사 동경환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건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한 줄로? 건선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다. 건선은 건강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무시무시한 건선이지만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해주고 그 원인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갖다 잘 지켜주면 아무리 어려운 건선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그럼 저희는 항상 건선 그리고 아토피 그리고 자반증의 일타 강사로 여러분께 찾아갈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동경환 의원의 한의사 류호연이었습니다. 유승선 그럼 여기까지 끝!